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내적을 해석하기에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방법을 공부를 해왔습니다. 일단 이 내적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, 내적의 개념은 공식으로는 이 두 벡터를 내적을 하게 된다면 이거의 값은 벡터의 크기들로 구해져 있고, 이걸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. 이제 이 각도를 코사인을 해서 이 각도를 둘 중에 하나인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투영을 시키고 그 값을 곱한 게 내적의 값이 되는데요. 이거를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v 벡터고요. 이걸 w 벡터라고 했을 때 원래는 여기를 세타라고 적지만 일단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한 벡터를 한 벡터로 투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, 그러면 이제 W 같은 경우에 V 벡터에 투영을 시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90도로 하고, 여기가 그 투영된 W 벡터일 거고요. 그 W 벡터와 그 다음 V를 곱한 값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이거 전에 이 V 벡터도 똑같이 이곳에 투영을 시키고 이 투영된 V 벡터를 곱을 하고 그리고 W를 곱한 값이 내적의 값이 될 겁니다. 이 내적의 값에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요. 그 이유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W 벡터와 V 벡터가 크기가 동일시 되었을 때 대칭성을 띠고 그 가운데에 잘 안 보이네요. 가운데에 선을 긋고 연산을 진행했을 때 이제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. 이 내적의 고배 개념이 외적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계속 말을 하다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내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변환 벡터입니다. 이 1과 2의 값을 2와 1이라는 변환을 사용해서 나타내신 건데요. 이게 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두 가지 벡터를 내적을 한다고 했을 때 2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2가 될 것입니다. 이 값은 스칼라 값이 되는데요. 이 스칼라 값은 1차원입니다.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요것에 대한 의미와 같은데, 이 행렬과 행렬에 대한 연산에 대한 의미는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바꾼다, 변환한다 라고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. 더 재밌게 본 거는 외적의 개념입니다. 외적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불리고, 그리고 기호는 두 벡터 사이의 외적을
하는데 이것은 넓이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은 뭐 사각형의 넓이죠. 계산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걸 v, w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직사각형을 구하고 여기에 대한 넓이의 값이 외적의 크기고요. 그 다음 이 넓이에도 방향성을 띠는데 외적은 v 벡터가 w 벡터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,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부호입니다.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고요. 그 다음 이게 예시 1이고 예시 2에선 여기가 v 벡터고 여기가 w 벡터일 때 이곳이 그 외적한 결과의 크기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평행사변형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방향은 v 벡터에서 w로 양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 부호는 양수입니다. 얘는 음이고요. 그래서 이 벡터의 순서로 그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이 나뉘기 때문에 외적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연산을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상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이 외적이 아닙니다. 외적은 새로운 벡터를 나타내는 것인데요. 이 새로운 벡터란 건 무엇이냐?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정의시키는데요. 다르게 말하면 벡터 사이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공간 내 새로운 방향을 정의합니다. 여기서 되게 재밌는 해석이 나오는데요. 3차원 데이터로 보았을 때 3차원 축으로 보았을 때 그냥 평면 XY 평면에다가 평행사 변형을 그리겠습니다. 직사각형이라 하겠습니다. 이 두 벡터 초록색으로 된 두 벡터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벡터의 90도인 수직인 벡터는 여기와 이 주황색으로 위와 아래가 있는데 이 방향은 양의 방향은 세 손가락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. 그렇게 해서 이거에 따르면 이걸 V 그리고 여기를 W 벡터라고 했을 때 세 손가락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
검지가 V 벡터 첫 번째, 그다음에 중지가 두 번째 W 벡터, 그다음에 엄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세 손가락 법칙을 따르면은 윗부분이 이제 새로운 벡터고요. 이걸 K라고 하겠습니다. 이 K의 K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행사변형의 넓이고요. 그리고 K의 방향은 양수입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행렬식의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. 행렬식에서 3 곱하기 3의 행렬이 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계신가요? 이거는 부피를 의미합니다. 2 곱하기 2의 행렬에서는 이제 넓이를 나타내고요. 네, 이 외적 같은 경우에는 외적에 여기에 V hat, 여기에 W hat의 벡터들이 나와 있고, 다음 여기 K hat의 임의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부피인데요. 이거는 어느 거와 같냐면은 K 벡터와 그리고 어떠한 값이랑 P1, P2, P3라 하겠습니다. P1, P2, P3의 내적을 한 것과 같습니다.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. 부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게 따지면 이 공간에서 부피는 이 직육면체, 정육면체나 직육면체, 아니면 평행해서 그걸 부피로 세운 그 값이겠죠. 그 값에서 구할 수 있는 게 K의 벡터의 크기는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와 있고요. 이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, 높이 같은 경우에는 내적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떠한 벡터가 어떠한 벡터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했을 때 어떠한 벡터를 어떠한 벡터에 투영을 시키고 그거의 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에 대한 어떠한 벡터가 K의 값에 대한 내적을 하게 된다면은 이 어떠한 벡터가 높이에 투영이 되고 그 값은 부피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내적한 값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그 다음에 이거는 투영되고 나서 닷, 닷 프로덕트를 연산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은 높이가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피가 계산이 되고요. 이 외적의 중요한 점은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인 거에 치중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.